자, 분묘 기지권 해야 되죠. 네, 분묘 기지권. 분묘에 대한 사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특수 용익물권, 관습법상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분묘를 소유한 자가 남의 땅을 사용해서 자기의 분묘를 유지할 수 있는,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의 발생 원인은 자기 소유 토지에, 자신의 토지예요.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분묘 이제 시신도 계셔야 되죠. 시신이 안 계시면 분묘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가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가 분묘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분묘가 있다는 걸 알고 저 토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봉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분묘라고 얘기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에 관한 철거 등의 특약 없이 그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그때 분묘기지권 바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선생님 토지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분묘를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 분묘기지권 바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몰래 분묘를 설치했답니다. 몰래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났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효 취득하는 거죠. 이때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뭘 가지고 공시하는 거죠? 봉분을 가지고 공시한다. 그래서 우리 시효 취득되는 권리 중에서 소, 지, 분, 질 이거에서 1, 피 이거 한 적 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봉분이라고 얘기했죠? 봉분이라고 했고, 요거는 자주점유가 있어야 되지만 이건 뭐죠? 자주점유가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지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등기해야 되지만 얘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죠? 예, 요거. 자, 그래서 우리 성립요건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은 취득 사유 기억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이전 철거 등의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니은하고 디귿은 타인의 토지예요. 타인의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몰래 분묘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때. 자, 공시 방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봉분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땅을 샀다 그래야지 이거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다. 그럼 을은 분묘기지권이죠. 취득하게 되면 저것도 애물단지예요. 예. 이때 을은 손해가 굉장히 크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봉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샀다? 그럼 그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시방법은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을 합니다. 등기 필요 없고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분묘가 평장 또는 암장된 경우엔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효력을 볼게요. 효력은 분묘기지권도 일종의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호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효력 범위. 자, 그거는 3개 다 줄칠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분묘기지권에 보면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호 및 제사,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효력을 미친다. 주위의 빈 땅을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분이 있으면 원래는 분묘기지권은 여기에만 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수호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자손들이 10명이 왔대. 그럼 10명이 동시에 절할 수 있는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번에 200명이 왔답니다. 그럼 200명이 한꺼번에 절할 수 있는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 언제나 주변 땅을 늘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토지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목적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봉분이 있어갖고 한 분 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쌍분 형태로 이렇게 두 분의 묘를 조그맣게 작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분 형태라도 합장을 위해서 두 분, 먼저 가신 분을 위해서 합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새로운 분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존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 설치할 수도 없고 단분 형태로도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는 없다. 그럼 존속기간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140페이지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약정기간에 의하겠지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지 여부는 1년에 한 번씩 온다. 수호 봉사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안은 5년에 한 번씩 간대요. 수호 봉사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묘기지권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이거 분묘 이전해라 이거 못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자, 그 다음에 지료입니다. 지료. 이번에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승낙을 얻었으니까 승낙.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승낙 얻었을 때. 자, 땅 좀 쓸게요. 그래라. 지료 얼마나 드릴까요? 뭐 그냥 써라. 라고 했으면 이건 무상이죠. 그럼 지료 얼마나 드릴까요? 1년에 1,000만 원씩 줘라. 약정했으면 유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유상입니다. 유상. 이거는. 그래서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무조건 지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귿이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예요. 작년에.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자 이거 필요 없고 분묘기지권을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보이시죠? 두 번째 줄 찾으셨어요? 네.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협의 없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거야. 그럼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서 그때부터 무조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이 끝났고 이제 지역권으로 갑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조문 가지고 보면은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 가지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얘기 몇 개 나온다 그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지역권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로가 있고 두 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앞쪽에 있는 토지를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토지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토지는 말이죠. 현재 상태에서 포위지죠. 포위지. 사방에 다른 땅에 의해서 포위가 돼 있어 갖고 공로에 직접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이용을 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지역권을 설정을 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통행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는 이 토지죠. 지역권을 허용 또는 승인해 주는 토지를 이 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승역지,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다라고 해서 승역지. 이거는 지역권이 어떻게
필요한 토지다라고 해서 이걸 요역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행지역권뿐만 아니라 멀리서 여기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주위토지통행권하고 다른 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 토지를 통행만 하기 위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지만 지역권은 저 멀리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어떤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든지 지역권은 뭐든지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조망을 위해서 야 앞에 있는 땅 건물 높이 짓지 마.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땅으로부터 흙을 좀 받아서 이 땅이 좀 푹 꺼져 있대요. 그럼 여기다가 흙을 좀 쌓아 올리기 위해서 흙 받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설정 가능한 거예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용수지역권하고 통행지역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리고 용수지역권도 거의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나왔다 그러면 통행지역권인데 그거마저도 우리 용역물권에서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했던 지상권 있죠? 여기서 1문제 겨우 내고 뒤에 가면 또 전세권은 안 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권 왜 안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내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요역지, 이게 승역지인데 주의해야 될 건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면 요역지 전체가 편익을 갖게 되죠. 요 부분만 편익을 갖는 게 아니라 요역지 전체가 편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일부에다가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부에다가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다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승역지 전부를 위하여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성립할 수 있다. 아시겠죠? 승역지 일부 전부 다 가능해요. 자, 그럼 이것도 성립은 186조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료 이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어? 영구 무한으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 지료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간이나 지료에 관해서는 약정을 했어도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뭐냐,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 취득할 수 있느냐. 예,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지역권의 시효 취득입니다.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으로서 몇 년? 20년간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을 유지하게 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아니 이거 왜 암기한 거냐고. 이거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암기하신 거요? 이거 암기했어 못했어? 이거 암기해서 심각한 거지. 암기 안 했으면. 그래서 뒤에 가서 계속해서 활용할 건데 이거 암기 안 했으면 심각한 거죠. 여기서 벌써 한번 여기서 또 한번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활용해야 되고, 이거는 소유권 시효 취득 시효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고, 시효 취득이 가능한 권리, 그죠? 예.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부족하게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등기해야 되죠? 시효 취득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얼른 가서 볼게요. 여기는 중요한 거 몇 개 없어요. 뒤에 가면 지역권의 효력 중에서 비비타적 공용권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일본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편익을 주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승역지.
그 다음에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요역지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뒤에서 한 번 더 줄 칠 건데 4번 다음 줄 칠게요. 지역권을 설정하면서 승역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행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게 뭐야? 특약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하는가? 특약으로 정했으니까 이 내용은 등기도 가능해요.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대항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도 할 수 있다. 특약을 정했을 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하면서 통로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B가 부담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특약으로 이걸 누가? A가 부담하기로 특약할 수 있다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일명 무슨 계약이야? 오빠가 다 해줄게 계약인 거야. 너 그냥 통행만 해. 오빠가 다 해줄게. 그 계약입니다. 오빠가 다 해주기로 했으면 다 해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오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이 권리를 승계한 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C도 어떻게 돼? 이 권리를 승계한다고. 근데 C는 나 이거 모르고 샀어 못 해줘. 그럼 분쟁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빠가 다 해줄게를 뭐 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얘한테 대항도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빠가 다 해줄게 잘못하면은 대대로 고생한다니까. 맞아요. 자, 좋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동의해 주는데?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면 141페이지에 요역지와 승역지 관계 있죠? 거기는 2번입니다. 2번.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여야 됩니다. 한필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불가능하고요.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한필 토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주의해야 될 거는 인접할 필요가 없다죠. 인접하면 가장 좋겠지만 멀리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물 끌어오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멀리서 흙 같은 거 받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지역권의 종류, 편익에 따라서 뭐 자기 지역권, 부자기 지역권, 계속 지역권, 불계속 지역권. 자기는 뭐야? 특별한 행위를 하라? 또는 부자기는 야 거기 건축행위 하지 마라. 이런 거요. 우리 땅에다가 흙 좀 갖다 다오. 아니면 그 앞에 땅 높이 짓지 마라. 이런 거 정할 수 있고요. 계속 지역과 불계속 지역권. 계속 지역권은 지역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거고 불계속은 뚝뚝뚝뚝 중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계속 지역권이고 표현 지역권과 불표현 지역권이에요. 표현 지역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표현 지역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가지고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끌어올려면은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물 여기서 끌어올려면 두 가지 있죠. 배관 설치하는 거 아니면 호수 설치하는 거잖아. 호수 설치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끌었으면 이건 불계속 지역권인 거야.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배관은 존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계속 지역권입니다. 근데 그 배관을 지상에 설치했으면 표현 지역권, 땅속에 묻었으면 비표현 지역권입니다. 불표현 지역권이에요. 아시겠죠? 줄칠 거 없어. 거기에 줄치는 거 아니야. 자, 상린관계, 즉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유사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142페이지 보면 지역권 성립 보이시죠? 지역권 성립,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인데 법률 행위는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 있죠? 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 규정 등기함으로써 COT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 3번 추가적으로 줄치면 됩니다. 취득시효의 경우에 등기해야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판례도 1번, 2번 판례 다 볼 건데 1번 판례 다 볼 건 아니고 여기 보세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거야.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얘기는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 20년간 유지돼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B가, 여기 집중하세요. B가 왔다 갔다를 했다는 거야. 20년간. 하나도 안 쉬고 중간에 끊어지면 불계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1초라도 쉬면 돼, 안 돼? 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죽었겠죠? 19년 전에 죽었어, 얘는. 예,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한 것만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사용수익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역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야. 포장까지 해서. 그럼 누가 와서 봐도 이 땅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표현됐죠? 통로 개설을 했으니까 그것도 땅굴로 개설하면 안 된다고. 지표면에다가. 그래야 표현된 지역권 아닙니까? 통로가 존치 않는 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누가 봐도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의 판례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봅니다. 자,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해서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45조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 후에 지금 제가 설명 안 한 게 조금 아까 왔다 갔다만 했대.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만 뒤지게 했답니다. 20년 동안 계속될 수가 없죠. 예, 이거 갖고는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그 2번 판례는 요역지 소유자가 시효 취득하는 거지,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까지 시효 취득을 인정하면 우리 불법행위 조장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3번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엔 지금 남의 땅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남의 땅 쓰려면 뭘 줘야 돼? 사용료 줘야 되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관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유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그랬습니다. 다음 밑에 존속기간 나오죠? 존속기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악어 입을 벌려서 영구 가능이에요. 근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다 좀 써놓을게요. 영구 가능 등기 X. 그럼 밑에 거 안 읽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양쪽 가로 2번에 지료 보이시죠? 지료. 여기도 이렇게 악어 입 벌려놓고 유상무상 그 다음에 등기 X. 유상무상 해놓고 등기 X. 그걸로 끝.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법적 성질. 이것도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역권 설정하는 거 이상하죠? 타 물권입니다. 용익 물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권은요,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라 비배타적 공용권이야. 여기다가 B가 통로를 자기 돈 들여서 통로를 개설했대요. 그럼 이 통로를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하고 같이 사용해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하자 그러면 거기 허용해 줘야 된다고. 그 대신 승역지 소유자는 B가 설치한 시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설치 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을 그 이익 범위 내에서 분담해 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비배타적 공용권이라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야. A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B가 야야야야 사용하지 마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물권이고 용익물권이고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보이시죠? 여기에 보니까 1번에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비배타적 공용권입니다.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죠. 그럼 나머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건 물권 총론에서 공부했죠? 안 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효력, 그래요. 공용권이라고 금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조에 한번 볼게요. 공작물의 공동사용이에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사용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의 정도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됐죠?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자, 우리 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용수지역권이라고 나와요. 용수지역권 여기서 물 끌어오는 지역권인데 우리는 농업국가라 그랬잖아요. 지역권이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했는데 용수지역권만 배타성도 있고 순위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수지역권자가 여기 있었고 여기도 용수지역권자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번호 순서 매겨서 1번 지역권자가 만족받고 난 다음에 2번 지역권자, 이게 만족받고 난 다음에 여기는 배타성도 있고 또 순위도 있습니다. 뭐만? 용수지역권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사실은 요즘에 무슨 용수지역권 뭐 이런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용수 승역지 수량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때는 그 수요 정도에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한다. 근데 이건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할 수 있고, 제2항에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배타성도 있고 순위도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정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역지 소유자 B가 토지 소유권을 C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역권도 결국은, 지역권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가는 거야? 땅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이에요. 사람을 쫓아가면 이걸 인여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토지 소유권, C의 토지 소유권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결국은 누구한테 귀속이 돼야 돼? C한테 귀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C가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통로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정도로 바로 붙어 있는 땅이 있대요. 그럼 C는 굳이 돈 주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일로 다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 버릴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얘는 어디에 쫓아내는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역권만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역지 토지 없이 지역권만, 나는 쟁일 왔다 갔다 할 거야, 운동 삼아. 그런다고 이걸 돈 주고 살 필요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강행 규정이야. 옆에 써놨죠? 예. 자, 공유관계와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데요. 공유관계와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런 게 있는데, 자, 승역지가, 이게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잖아요. 이게 두 사람 이상의 공유이거나 이것도 두 사람 이상의 공유일 때예요. 이때 이제 지역권이 성립돼 있었답니다. 자, 지역권이 성립돼 있었는데, 지역권이 소멸하는 건 얘들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 거죠. 지역권이 소멸하는 건 얘들한테 불리한 거죠. 그건 어렵게,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 A하고 B 중에서 한 사람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역권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불리하게 하는 거니까 모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야. C가 지역권을 포기하기로 했대요. 지 혼자 포기한다 그래서 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인여권이 아니고 지역권이라 그랬지, 토지를 쫓아다니는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지역권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지역권 소멸하는 거 아니고, 승역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라고 해서 지역권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리한 변경은 어떻게? 어렵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대요. 이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다. 그럼 얘도 취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지역권이 있었다는 거야. 있었는데 19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겠죠. 근데 한 사람이 사용을 해서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대. 유리해진 거예요? 불리해진 거예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나머지 지역권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중에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주보, 지역, 연대, 물통이 있었죠. 지역권자, 지역권이 수인의 공유인 때 요역지가, 그 중에 한 사람, 지역권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나머지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래.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얘기는 불리하게 진행되다가 유리하게 바뀐다, 그런 얘기잖아. 한 사람의 행위는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의 중단은, 얘네들이 지역권을 행사하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무렵에 A하고 B가 취득시효를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만 붙잡았어? C만 붙잡았어. 근데 D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D가 취득 시효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C도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유리한 변경은 어떻게? 쉽게. 지문 속에서 암기할 게 아니라 지문 속에서 유리한 변경이냐 불리한 변경이냐 누구에게? 지역권자들에게.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분할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역지가 분할이 됐으면 지역권은 여기 두 군데 있는 게 좋아? 한 군데 집중하는 게 좋아? 두 군데 있는 게 좋죠? 어떤 게 유리하냐고 얘들한테. 두 군데 있는 게. 그래서 승역지가 분할된 경우엔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요역지가 분할된다고 한번 볼게요. 지역권 설정하고 요역지가 분할됐다고요. 그럼 여기에만 지역권 인정합니까? 여기도 인정합니까? 두 군데 다 인정해야 지역권자들에게 유리하죠. 그러면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지. 지역권이 이렇게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만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이것도 반 잘라갖고 여기다가 반 주는 게 얘들한테 유리합니까? 여기 놔두는 게 유리합니까? 놔두는 게 유리하지. 여기 반 자르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 이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죠? 넘어진다니까. 다니다가. 그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니고 요것만 승역지가 되겠죠? 예, 요게 지금 불가분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관계와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한마디로 뭐다?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그래서 토지 공유자 1위는 이게 요역지가 됐든 승역지가 됐든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혼자서 소멸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 관한 것인 때는 다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저도 넘어질 뻔했죠. 자, 취득과 불가분성이에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뭐 했대요? 취득했대죠. 그럼 유리해진 겁니까? 불리해진 겁니까? 유리해진 겁니까? 그럼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기간의 중단은 유리하게 되는 거야? 불리하게 바뀌는 거야? 불리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중단 가지고 중단돼? 안 돼? 안 되고 모든 지역권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이에요.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그러면 지역권자에게 유리해졌다죠. 더 이상 소멸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지역권자에게 유리해졌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자, 이때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부작위 의무야.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지역권자가 토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승역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 지역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작위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위익인데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 이게 뭐야? 오빠가 다 해줄게. 그거잖아요. 특별한 의무를 부담했죠. 그럼 그 의무는 등기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3자는 누구냐면 승역지의 특별 승계인 얘기하는 거예요. 걔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승역지 특별 승계인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이놈은 오빠가 다 해줄게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게 승역지 소유자가 A고 요역지 소유자가 B인데 얘가 여기 오빠 여기 좀 통로 좀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써 누가 못 쓰게 해? 얼만큼 필요한데 이거 오빠가 다 해줄게 그랬다는 거야. 그럼 고마워 오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거 C한테 팔았대요. 그럼 C는 이거 의무 부담해야 안 해? 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뭐 할 수도 있고 등기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얘한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제공해 줘야 되죠. 유지보수 비용 다 제공해 줘야 된다고.
C는 성질나 죽겠어. 얘는 오빠가 아니고 언니야. 언니면 이거 용서해 못해? 여기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거 너 가져 이래 버릴 수 있다고. 이걸 위기라고 한다고. 위임에 의한 소유권 포기인 거야.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요거만 살 사람이 있냐고? 없지. 그때는 지역권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 행사할 필요 없잖아. 이제 소유권 가지고 계속해서 행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지역권을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인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존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자,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지역권 양쪽 가로 2번에 보십니다. 소멸시효 20년에 걸린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승역지 시효 취득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어요. 이 승역지를 누군가 시효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이거 소멸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또 제한이 있어요. 이거 취득 시효 완성시키는 자가 지역권이 있다는 걸 용인하면서 점유했대. 그럼 지역권 또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애매한 얘기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면 소멸시효 가지고 보자고요. 자, 지역권 소멸시효 몇 년 걸린다 그랬죠? 20년 걸린다 그랬는데 아주 특이한 짓을 한 거예요, 얘가. 8m 통행 지역권을 설정을 했는데 통로는 4m만 통로 설치해서 사용했다는 거야. 4m만. 그럼 4m 요거는 사용했대 안 했대? 이게 20년 동안 지났다 그러면 토지 일부 사용했다고 다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8m 통행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가 4m만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20년이 지났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시효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특이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권의 소멸 시효인데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지역권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하는데 예를 들면 너비 8m의 통행지역권을 가진 자가 너비 4m의 통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불행사 부분만이 시효로서 소멸할 수도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넘겨보십니다. 146페이지 전세권이죠? 예, 전세권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